안녕하세요. 해우산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는 입냄새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고요. 입냄새의 원인은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내가 왜 입냄새가 나는지, 또 어디가 문제인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그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입냄새가 정말 얼만큼 심한 거냐, 내가 정말 입냄새가 나는 게 맞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입냄새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입냄새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너 입냄새 난다, 너 입냄새가 되게 심하다, 이런 말을 해주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또 환자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야, 나 입냄새 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들은 자신의 입냄새가 얼만큼 심한지를 잘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 입냄새를 객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 입냄새가 실제 어느 정도의 상태이고 다른 사람한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입냄새를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죠. 입김을 맡아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가 테스트들이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냄새를 확인하는 검사법을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입냄새 검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취 측정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사자가 환자의 입냄새를 직접 맡아보는 받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먼저 구취 측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구취 측정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중에 되게 간이 구취 측정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이런 이제 간이 구취 측정기는 사실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입냄새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 자료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온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장비들은 대표적으로 오랄크로마와 할리미터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오랄크로마와 할리미터 두 가지 구취 측정기를 가지고 기계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가 할리미터인데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할리미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취 측정에 활용이 되어 온 장비고요. 두 번째 보시는 장비는 오랄크로마입니다. 오랄크로마 역시 입냄새를 유발하는 가스 중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입안에 있는 공기를 이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채집을 하고 이 채집된 가스를 기계에 주입을 하면 이 가스에 대한 분석이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랄크로마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설파이드라고 하는 세 가지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가스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할리미터는 가스의 총량을 측정은 하지만 어떤 가스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오랄크로마를 같이 사용하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보이는 황화수소는 주로 구강 내 환경이 안 좋을 때 검출되는 가스입니다. 설태가 많이 낀다든지 침이 끈적거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입냄새를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이 잘 늘어나는데요. 그럴 때 많이 측정되는 가스가 황화수소입니다. 이 황화수소의 냄새는 좀 구릿하고 텁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약간 방구 냄새 같기도 하고 계란 노른자 냄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보이는 가스는 메틸메르캅탄이라고 하는 가스인데요. 메틸메르캅탄은 염증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잇몸 염증이나 잇몸 출혈이 있을 때도 잘 검출이 되고요. 속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자주 검출이 되는 가스입니다. 이 메틸메르캅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입니다. 고기 썩는 냄새, 시궁창 냄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디메틸설파이드라는 하는 가스는요, 어떤 특징적인 냄새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증상들, 소화불량이나 트림, 위 식도 역류 증상, 장내 가스가 많은 사람, 이런 분들께서 검사를 해보면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입냄새를 유발하는 가스는 한 4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랄크로마나 할리미터가 굉장히 정밀한 측정 기계이긴 하지만 이 휘발성 황화합물을 측정한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근데 입냄새에는 질소화합물이나 아세톤, 지방산 같은 다양한 냄새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할리미터와 오랄크로마의 측정 결과만 가지고 얼만큼 입냄새가 심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능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자가 환자의 입냄새를 직접 맡아보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입냄새를 맡아보면서 냄새의 강도, 또 냄새가 풍기는 거리, 냄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데요. 환자들은 대개 숫자나 사진, 그래프로 나오는 결과를 되게 선호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 관능 검사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실제로 기계에 측정이 안 되는 냄새들도 많다 보니까 이 관능 검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할리미터나 오랄크로마는 정상 수치로 나오는데 실제 냄새를 맡아보면 고약한 입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엔 검사 수치는 굉장히 높지만 막상 맡아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냄새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냄새를 직접 맡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14, 15년 동안 입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있는데요. 아마 한 3만 번 정도는 맡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냄새가 주로 어떨 때 발생을 하더라.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또 구취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또 진료를 하면서 물어본 환자의 증상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또 환자의 체질적인 면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하면 입냄새의 원인이 좀 더 정확하게 찾아지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죠. 입냄새는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물어보기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입냄새 때문에 진료를 받는 분들도 이 질환 때문에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렇다면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조금 용기를 내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고 내 입냄새가 얼만큼 심한지 또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입냄새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톡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